네, 반갑습니다. 11월 17일입니다. 오늘이 순국선열의 날인가요? 네, 그래서 그 뜻을 기리는 그런 중요한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평소에는 애국을 안 하더라도 이럴 땐 또 애국을 해야죠. 네. 자, 물론 이제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엄청난 공포가 왔어요. IRA 폐지. 트럼프 당선이 되고 나서 한동안 그래도 조금 괜찮다 싶었었던, 왜냐면 트럼프의 측근으로 누가 있어요? 일론 머스크. 근데 이 일론 머스크가 지금 정치놀이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죠? 주변에서도 나댄다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입니다. 네, 얘가 너무 조금 까졌다 이런 얘기를 좀 합니다. 얘가 좀 아나무인이다 이런 얘기. 지가 대통령이야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어떤 관련도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이 IRA 폐지에 대한 부분들을 일론 머스크가 찬성을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였어요? 테슬라에게 당연히 피해가 되겠지만 경쟁 기업들에게 더 큰 피해가 되기 때문에 괜찮다. 아니, 경쟁 기업에게 더 큰 피해가 나오건 말건 그건 중요하지 않잖아요. 일단 내가 피해를 본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내가 피해가 없고 다른 애들이 피해 본다면 당연히 찬성해야죠. 근데 나도 피해를 보잖아. 그거는 조금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기업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정치적인 부분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관련주들이 지금 완전히 쑥대밭인데 이 부분들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한 번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들은 뭐 굵직굵직한 걸로만 쭉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네, 자, LG 에너지 솔루션 먼저 볼게요. 이거는 제가 방송 중에도 계속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이거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거죠. 네. 23년도, 22년도 이때도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일단 뭐 배터리 쪽에서는 제일 강자가 될 수가 있긴 한데, 문제는 실적입니다. 실적인데, 이게 IRA가 폐지됐을 때 가장, 두드러지게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LG 에너지 솔루션인 것 같아요. 왜냐면 얘는 물론 고점 대비 반토막 정도 수준이긴 합니다만 많이 안 빠졌어요. 시총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기 있는 지금 현재 시총이 87조 원쯤 되잖아요. 이 87조 원쯤 되는 시총을 적자 기업인 상태로 끌고 갈 수 있겠는가? LG 에너지 솔루션 적자 아닌데요? 아닙니다. IRA가 폐지가 되면 보조금이 나오지 않았을 경우엔 적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적자 기업이 90조 원에 달하는 이 시가총액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이 되는 거죠. 지금까지 2차전지가 버텼던 부분들은 뭐예요? 앞으로 성장성이 더 있을 것이고 판매가 더 늘어나고 실적이 더 늘어날 것이다 라는 전망이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IRA가 폐지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기차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보조금 지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전기차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전기차 가격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뭐야 비싸잖아 안 살래.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이브리드나 내연기관 자동차를 더 선호하게 될 수도 있겠죠. 또는 중고차 쪽으로 할 수도 있겠고요. 네, 등등등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판매량이 줄겠죠? 네. 자, 이런 부분이 생겨나게 되는 거여서 지금 이거는 테슬라가 가장 큰 피해를 볼 것 같아 보이지만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우리도 피해를 보지만 다른 애가 더 많은 피해를 본다라고 얘기하니까 뭐 그렇다고 치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개념이 됩니다. 네, 현대차는 IRA 이 보조금에 대해서 오히려 피해를 받았어요. 다른 기업들은 보조금을 잘 받는데 현대차는 이게 좀 많이 제외가 좀 됐었죠. 그래서 계속 좀 열받는다, 차별하냐 이러고 있었는데, 그래, 폐지시켜버려. 그럼 현대차 입장에서는 오히려 잘 됐어. 이놈들 잘 됐어. 어차피 잘 됐어.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좀 됩니다.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은, 결과인 것 같고요. 보조금 폐지에 대한 부분들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이 이제 배터리가 되겠죠. 그리고 배터리가 안 팔리게 되면 2차전지 소재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난 금요일날 가장 많이 빠진 모습이고요. 추가 하락은 피할 수가 없겠죠. 네, 더 하락할 수밖에 없고, 지금은 이제 폐지에 대한 확정은 아니죠. 네, 뭐 가면서 또 말이 바뀔 수도 있고, 또 보조금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축소하는 규모로 또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가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어떤 식으로든 지금의 이 IRA
그 관련 부분들은 유지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되면 곤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은 조금 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계속적으로 매도 의견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또다시 매도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매수 의견이 아니라 매도죠. 계속적으로 매도 의견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또다시 매도의 포인트로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도를 더 하셔야 될 것 같죠. 일단은 뭐 한꺼번에 털기 어려우시면 뭐 비중을 줄여서라도 빠져나오시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는 이제는 당분간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희망은 좀 없을 것 같습니다. 시장은 계속 커질 거지만 중국산 배터리나 중국산 전기차 이런 쪽으로 될 테고요. 또 그마저도 관세 부과를 통한 중국산 전기차 시장이 약간 쪼그라든다. 물론 성장은 하겠지만 성장률이 쪼그라드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더 큰 위협에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뭔가 좀 획기적인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 이상은 지금 조금 어렵겠죠. 뭐 스페이스 X에다가 배터리 공급한다라고 하는데 그거 돈 안 됩니다. 그죠? 그렇게까지 큰 돈이 될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고민해 보시면 LG에너지솔루션은 지금 조금 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럼 LG에너지솔루션 말고 LG화학은 어떨까요? LG화학은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을 여기서 끄집어내면서 이게 그때 욕 뒤지게 처먹은 거잖아요. 100만원짜리가 지금 27만원까지 빠집니다. 이게 물적 분할의 나쁜 점이야. 그리고 나서 LG에너지솔루션 상장시켜놓고서 지가 또 이거를 해놓고 이 지랄을 해먹으면 주주들을 완전 엿먹은 거니까 그때도 말씀드렸죠. LG화학 회사 입장에서는 나쁠 거 없다. 왜냐면 덩치 큰 지 모회사보다 얘는 지금 20조밖에 안 되지만 LG에너지솔루션은 90조잖아요. 그러니까 지 등치보다 더 큰 놈을 만들어냈고 그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득입니까? 그 회사 입장에서 이득이지만 개인들 입장에서는 엿먹은 거죠. 그래서 이 기업에 대한 신뢰도는 완전 바닥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고요. 아무튼 뭐 그런 상황인데 LG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2차 변지 그 소재 쪽이잖아요. 그쪽으로 이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요것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요거는 화학, 케미칼 쪽에서 실적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2차 전지 소재 쪽에서 어떤 큰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화학이 원래는 본업이잖아요. 본질은 아직 튼튼한 편이다. 물론 화학주 섹터가 지금 좋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쪽으로 실적이 꾸준히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그 2차 전지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은 그렇게 크진 않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은 10% 빠지더라도 LG화학은 3% 정도 빠진다. 영향을 아예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하락에 대한 포인트들이 그렇게까지 크진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지지선도 거의 다 왔어요. 근데 일시적인 부분이 됐든 아니면은 때리고 내려가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주가 하락에 대한 포인트는 조금 더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의 포인트에서는 좋은 점은 없는 것 같아요. 대신에 매도보다는 보유하시는 것도 저는 일단은 권장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지지라인 때 거의 다 왔거든요. 원래 추세를 보면은 당장 팔아버리는 게 맞긴 맞죠. 근데 지금 시장 자체가 상승 포인트를 좀 열릴 수 있는 상태가 된다면 시장 자체도 많이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시장 상승을 좀 기대를 걸고 본다라면 2차 전지와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접근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 홀딩 전략으로 보이고요.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25만원 정도까지는 추가적으로 더 빠질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추세 결코 좋지 않습니다. 매수 의견 이런 것들은 가져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 하지만 LG에너지솔루션보다는 한 1000만 배 정도 나은 상황에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화학까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억울한 애 또 있죠.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홀딩스가 진짜 억울한 거예요. 기존에도 말씀드렸지만 철강주의 업황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매수가 들어왔었어요. 그때 매수한 가격대 근처로 온 것 같아요. 그때 24만원, 25만원 이렇게 매수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저희가 60만원에 팔았거든요. 60만원 팔았는데, 그 60만원의 포인트가 얼마나 이게 짜증나는 일이 됐습니까? 이 당시에 리튬 어쩌고 호수 그런 거 있었죠. 2차 전지로 갑자기 철강주가 2차 전지로 등극하게 되면서 어마어마한 그런 매수세가 쏠렸잖아요. 이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이거는 매수로 쏠렸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죽는 거고요. 아래쪽으로 쏠리게 된다 그럼 지금 삼성전자처럼요, 이렇게 쏠리게 되면 반등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대중과 반대로 가는 그런 결과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런 거 밑에 있는 거 팔아가지고 위에 있는 걸 꼭 사시단 말이지. 요것만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저는 60만원에 팔고 아직까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말씀드린 건 뭐냐면, 2차전지의 이런 이게 다 빠지게 되면 주가가 반등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그 자리가 이제 지금 정도 되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2차전지로 올라갔던 거에 다 내려갔죠. 근데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아. 그러니까 매수 의견은 지금 잡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10% 정도 하락했는데 더 빠질 수도 있거든요. 이게 뭐 60만원대에서 매수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27만원이면 마이너스 50% 넘잖아요. 근데 저점은 가까이에 있을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진짜 억울하거든요. 근데 철강업황이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얘는 실질적으로 2차전지에서 뭐 대단히 큰 수익을 발생되거나 2차전지를 주력으로 하는 기업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질 이유는 사실은 없지 않을까 생각되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조금 생각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 보여요. 하락이 조금 과도한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어느 정도 시점에서 지지를 좀 잡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배터리 이쪽과는 조금 분리해서 이제는 생각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얘는 다 내려왔어요.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물론 저점이 어디서 잡힐지 모릅니다. 25만원일지 20만원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상황을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포스코홀딩스라면 지금 시점이라면 매도를 안 할 것 같아 보입니다. 지금은 매도가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 보이고, 가까운 시일 내에 이제 저점을 잡는 움직임이 분명히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이제 매수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들은 그때 또 가봐야 되겠습니다만, 매도에 대한 포인트는 일단 진정세를 좀 보일 거예요. 그래서 하락이 계속 커지거나 그런 형태보다는 단기적 반등이라 노릴 수 있는 구간이 됩니다. 억울한 종목은 어느 정도 올려놔야 되겠죠. 대신에 지난번에 상승이 이제 2차전지 쪽 상승이었고요. 그 철강 업황의 상승은 아니었기 때문에 바닥을 잡는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보장은 할 수가 없습니다. 철강 업황이 좋아져야 되고 상황이 또 다른 쪽에서 더 수익성으로 연결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그때 가서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매도는 큰 의미는 없겠지만 매수도 별로 매력적이지 않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다른 2차전지보다는 낫겠지만 좋은 거는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억울하지면 어쩌겠습니까? 별 수 없죠. 자, 그 다음에 에코프로 볼게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뱀이나 다 똑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이제는 좀 놔주세요. 아직도 안 팔고 갖고 계시거나 또 더 사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뭐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2차전지 업황이 바닥이다 해가지고 또 매수 막 붐이 불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러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매도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목들하고 비교해 보세요. 지금 이거는 상당한 고평가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죠. 거기에다가 실적도 지금 안 따라줘요. 거기에다가 지금 IRA 이 폐지를 통해서 악재가 나왔어. 그러면 이 상황, 이 외국인들 매수 종목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건 내가 알 바가 아니죠. 왜냐면 그리고 얘네들이 매수 포인트가 지금 아직도 수익 중일 텐데, 이 부분도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외국인들도 뭐 어떤 생각이 있겠죠. 아직 뭐 수익 중이 아니라든지 뭐 등등의 여러 가지가 있거나, 또는 내년도 공매도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공매도 시행되면 바로바로 때려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상황이 중요한 겁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기술적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 하락 추세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10만원 깨지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10만원 깨지기 전에 깨지면 일단 매도를 또 해라. 또 내려갈 때 지지선 깨지면 또 매도를 해라. 이거 진단할 때마다 매도 의견 드렸는데 지금도 또 매도 의견입니다. 왜냐면 이건 지지선이 여기 한번 있을 수 있는데 이것도 진짜 지지인지 아닌지 몰라요. 더 아래쪽일 수도 있거든요. 또는 그보다 더 아래쪽일 수도 있습니다. 어디가 진짜일지 모르는 상황이죠. 물론 회사 규모가 그때에 비해서 굉장히 성장했죠. 그리고 성장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 아래쪽에 있는 포인트까지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몇천원 이렇게 나올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일단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 지지라인 때 요 구간까지도 내려올 수 있는 상황이 좀 된다는 얘기죠. 이 가격대가 얼마냐면요, 이게 25,000원 구간이거든요. 지금 대비해서도 상당히 많은 하락이 나타날 수 있는 구간입니다. 보통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2차전지 관련주들 뭐 첨보 이런 거 보세요. 첨보 이런 거 10분의 1 토막입니다. 얘도 한동안 시총 상위권에 있었잖아요. 시총 3등까지 올라갔던가 뭐 그랬죠. 이게 36만원짜리가 지금 36,000원이거든요. 10분의 1까지 떨어집니다. 이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고점 라인대가 30만원이면 3만원까지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저점이다 아니다를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대비를 하셔야 되죠. 지금도 네 저는 매도 의견을 계속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 여기서 더 매수를 하신다거나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3년 4년 기다려도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네 뭐 저는 어지간해서는 네 뭐 성장성이 있거나 그러면 매도 의견 잘 안 드리지만 이거는 매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도 의견을 지금 제가 몇 년째 그 똑같은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네 매도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아래쪽 포인트까지는 열려 있다는 것만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악재가 나와서 더 네 투매 쪽으로 연결되면 더 많이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에라 모르겠다 포기하지 마시고요. 조금이라도 줄여서 그렇게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삼성 SDI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차전지 배터리 쪽은 전부 다 매도 의견이긴 한데 삼성 SDI는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느냐면 자 아래쪽 포인트까지 다 내려왔죠. 네 제가 말씀드렸던 자리까지 왔어요. 80만원대 시점에서 이제 25만원대 여기 지지라인대 있잖아요. 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럼 이거는 2차전지에 대한 물이 빠졌어요. 물이 빠졌고 원래는 얘가 원래부터 2차전지였거든요. 2017년도 2007년도죠. 2008년도 여기 시점 공장 완성된 그 시점부터 2차전지 쪽이었고요. 계속 그때부터 성장을 해왔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라인은 여기 수준이 지금 2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자리가 굉장히 강한 지지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24만원까지 밀렸다 그러면 일단은 하락에 대한 포인트는 어느 정도 그 진정이 좀 될 것 같아요. 뭐 아래쪽 꼬리 달고 올라갔지만 일단 악재가 나올 때는 별 수 없어요. 더 빠질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네 20만원대 지지선은 지켜줄 것 같아 보이고요. 무엇보다도 얘는 그래도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요. 네, 흐름적인 부분들이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습니다. 현재 시가총액도 뭐 그렇게까지 네,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가가 좀 많이 내려간 그런 상태가 돼버린 거 아닌가 생각되고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주가 반등을 연결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만약에 반등이 나와서 지금 훅 쏟아졌잖아요. 그러니까 단기적 반등이 만약에 나왔을 때 30만원 이상까지만 올라가더라도 20% 넘어요. 그러니까 이런 반등들은 괜찮겠죠. 만약 주가 더 떨어져서 한 20만원까지 빠졌다. 그럼 30만원까지 올린다 그러면 한 거의 50%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런 반등은 또 나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점 지지가 가까이에 있습니다. 이거는 반등 포인트가 나올 때 한 번 정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내용들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 보여요. 요거는 지금은 매도 의견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홀딩 하시고요. 반등 포인트를 노리시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에코프로나 이런 식의 종목들하고는 조금 네, 다르게 구분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 보입니다. SDI는 일단 홀딩 조금 더 보시면 되겠고 매수 의견은 지금은 아닙니다. 일단은 더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감안하셔야 돼요. 지지선이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크게 밀릴 것 같아 보이지 않지만 네, 이런 부분들은 감안하셔야 될 것 같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엔캠 볼게요. 요거는 조금 고민이 될 것 같죠? 네. 다 올렸어요. 다 올렸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딱 보시면 아시죠? 그냥 삼천정 형태의 모습이 좀 나타났어요. 그러면 빠져졌고, 지지선이 없는 상태에서 지지가 되는 척 하다가 밀려버리는 거죠? 이런 것들은 다 속임수죠. 그래서 이 종목 지지선은 어디에요? 저 아래쪽에 있습니다. 지금 2차전지가 대부분 그래요. 이게 10만원 정도 지지선인데, 이런 상태로 지금 끌려 내려간다라고 한다라면 더 빠질 수 있습니다. 불성실 공시 법인, 그런 것도 좀 떴어요. 그러면은 실적도 안 나오고, 조정다운 조정도 별로 없었네요. 그렇다면 10만원 아래쪽으로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분명히 있습니다. 반드시 지금은 반등보다는 하락의 가능성도 높습니다. 지금 10만원 지지선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2차전지가 다 떨어질 때 그래도 반등하는 모습을 조금 보여주긴 했는데 요거는 네 이거는 그냥 뭐 단기적 어떤 그런 뭐 저가 매수세라기보다도 그냥 뭐랄까 그냥 매수 들어온 모습일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내일 주가가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10만원을 깨느냐 안 깨느냐인데 지금 13만원대이기 때문에 한 방에 밀릴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장중에 빠지는 부분들 보니까 뭐 이게 10% 20%씩 막 빠지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긴 한데 한 방에 뭐 10만원 이탈하지는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10만원 지지 여부를 좀 체크하시면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바로 매도를 하시는 이유까지는 없을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만약에 10만원이 이탈하게 된다면 그냥 매도하시는 게 맞겠죠. 근데 가격적인 측면이 조금 애매해요. 10만원까지 가면 거의 30% 빠져야 되는 거잖아요. 30%까지가 아닌가요? 한 25%쯤 빠져야 되는 건데 그 정도면은 조금 애매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요. 네. 제 생각에는 10만원은 일단 저점 지지가 있긴 한데 이거는 수익 중인 분들이 그냥
마지노선으로 기다리는 그런 정도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전날 이 저가 수준 보면 캔들 아래쪽이죠. 하단부 118,000원 여기 이탈하지 않으면 일단은 좀 더 보시고요. 이탈하게 되면 매도하시는 게 어떻겠는가 이렇게 전략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엔캠도 그다지 좋게 보지 않습니다. 2차전지가 코스닥 상위권에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태인데 엔캠을 놔두고 내려올 리가 없거든요. 다 끌고 내려가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제 2차전지가 약간 암흑기로 들어갈 수 있는 상태가 돼서 네, 상당 기간 동안은 올라오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게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시총 상위에서 밀려나 버리면 다시 올라오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뭐 매수해서 뭐 수익을 내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빠져나올 수 있을까? 어떻게 빠져나오는 게 좋을까? 어디서 나올까? 이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우선적인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체크해 주시면 좋겠네요. 오늘 그래서 6종목이네요. 네. IRA 폐지에 대한 공포. 일단은 뭐 IRA 폐지가 이 도화선 역할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 전부터 계속 밀리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2차전지 관련한 부분들은 이제 마음을 조금 내려놓으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반도체랑 같이 연결해서 생각하시는 분 계시는데 반도체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네. IRA 폐지와 칩스법 걸고 넘어가시는 분 계시는데 칩스법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SDI 같은 경우처럼 아니면 뭐 포스코홀딩스나 이런 것처럼 뭐 실적적인 측면이 어느 정도 받쳐준 상태에서 저점까지 밀렸다. 그러면 매도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가 대부분 그렇죠. 많이 밀렸지만 네. 뭐 실적이 뭐 더 좋아지고 있거나 버텨주고 있으면 매도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실적이 나오지 않은 애들이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저점 지지도 멀리 있다. 이런 것들을 팔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주식은 항상 그런 데서 네. 이제 판단을 좀 잘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괜찮은 기업이다 생각하시면 뭐 안 팔아도 상관없겠습니다만 항상 기업의 실적과 그 다음에 현재 위치 꼭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남은 휴일 잘 보내시고요. 네, 저는 내일 아침 시황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